그냥 한동훈이라고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자리 줬습니까? 법무부 장관 줬고요. 비대위원장 줬습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 본인들의 지지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강화가 되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본인 좋다는 사람들 앞에서만 저 얘기를 할까? 객관적으로 자기가 당당하다면 아니 공당의 시스템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다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고요.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선 해낼 수 없습니다.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함께 만드시죠. 다들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뭘로 역전승을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이제 선거와 관련된 거에서 어떻게든 자기의 어떤 유상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 리더로서 자리매김 돼야 하는데 지금 뭐 지방선거, 보궐선거 중에서 이제 대구냐, 부산으로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보궐선거 어느 지역에서는 나와서 사실은 민주당과 어떤 대결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장동혁과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꺾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은 장동혁이 아닌 한동훈의 편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것은 이제 어제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할 단계도 아니지만 장동혁 보란 듯 한동훈 15,000명 토크 콘서트 새해를 과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바로 이 모습, 주먹을 불끈 쥔 한동훈 전 대표 뒤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있죠. 응원봉을 들고 몰려있는 모습인데 어제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토크 콘서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하나 둘 보세요. 제22대 대통령은 누구? 한동훈. 우리가 자 한동훈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수 재건 운동에 동참하신 여러분. 이 추운 날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데 처음 와보시죠?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봅니다. 이 빛이 굉장히 강하네요. 이렇게 서보니 이제 제가 론스타 사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단단해져 왔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게 여러분 저를 너무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오면 이게 보니까 빛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러니까 자 그런 건데요. 어쨌든 30살 시절에 그리고 여러분 론스타 얘기하다가 울 일은 없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어제 토크 콘서트 오후 4시에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자리가 응원봉도 그렇고 김광삼 변호사님 사실 저희가 앞서서 얘기할 때 일산 킨텍스에서 1,500명은 채웠지만 여기는 최대 2만 명, 15,000명 이거 채울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 채웠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저 그 당시에 순식간에 다 매진됐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일부 돈을 내지 않아서 남아있는 게 있었지만 뭐 1만 5천석이나 되는데 순식간에 매진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죠. 15,000명이나 되는데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돈을 내고 오는 거잖아요. 그 금액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일산 킨텍스, 지난번 이제 여의도 집회에서 10만 명 그런 얘기도 있었고 주최측 추산. 네. 예. 그다음에 또 한동훈 토크 콘서트 잠실 경기장. 그런데 아마 저 장면을 보는 장동혁 대표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다카이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개헌 비상계엄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반대를 하고 또 탄핵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당대표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때 좀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탄핵과 연계되고 상당히 좀 추락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지지도 이런 데도 별로 나오지도 않았고 또 대선 후보에서도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시 원위치로 시키는 것은 이제 장동혁의 한동훈 제명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걸 그냥 콘서트 했구나 15,000명 그게 아니고 네. 저보다 주위에서 보면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이 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고 아하. 한동훈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상당히 한동훈에 오히려 동정을 하는 네.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6위는 기회고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장동혁 전 대표가 수면에 가라앉던 한동훈을 바로 물 밖으로 좀 끌어내 올려줬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어디 소속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소속이 없는 정치인이지만 네. 우리가 이제까지 소속 없는 정치인에게 저렇게 화놓은 적은 없잖아요. 김영삼, 김대중 이후에 저런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것들은 결국 지방선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도 어떤 힘의 겨루기 양상이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린 이 어제 토크 콘서트 상황은 장동혁 대표가 만들어준 거다. 오히려 제명을 시키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더 수면 위로 끌어올려줬다. 윤석열을 추미애가 만들었듯 지금 한동훈을 장동혁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니?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뭐 아무 소속도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어제 토크 콘서트에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동훈입니다. 저를 제명하고 찍어내려던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무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조작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감이나 윤리위조차 근거가 없어서 발표하지도 못한 허위 뇌피셜을 떠들어댑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김옥균 프로젝트.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로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빨리 끌어내야 된다라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쪽의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김옥균 프로젝트다라고 얘기가 됐었죠. 근데 그 김옥균 프로젝트 그때 나를 끌어내지 못했는데 그 미션을 장동혁 대표가 완성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기영 대변인님. 저는 내용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모든 게 다 조작인가요? 당원 게시판에 본인 가족이 쓴 부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밝히셔야죠. 윤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 그리고 국민과 당원들이 선택한 최고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 관련해서 신동욱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최고위에서 공개 검증하자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심 10일간의 기간 동안에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가처분 안 하시잖아요. 본인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모든 게 다 조작이라고 한다면 왜 이런 식으로 하시죠?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피해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의 관계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동훈이라고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자리 줬습니까? 법무부 장관 줬고요. 비대위원장 줬습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 본인들의 지지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강화가 되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본인 좋다는 사람들 앞에서만 저 얘기를 할까? 객관적으로 자기가 당당하다면 아니 공당의 시스템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다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고요. 정치라는 건 결국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견이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네. 지금 모든 게 다 조작이라는 거냐? 100% 다 조작인데 제명을 당했다는 거냐? 당 안에서 얘기할 수는 없었던 거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사실 어제 그 자리에서 당원 게시판 관련한 얘기도 한동훈 전 대표 직접 꺼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당시에는 몰랐고요. 제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니 제 가족들에게 저는 미안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미리 알았다라면 제 가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네, 걱정 끼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제가 뭐 제 풀에 꺾일 거란 그런 기대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어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게 이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가족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나도 아쉽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 김준욱 대변인님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가족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 얘기를 제명 전에 윤리위에서 혹은 뭐 다른 뭐 기자회견 형식이든 뭐든지 그 전에 좀 더 빨리 했으면 글쎄 제명된 상황까지 왔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벌써 24년도 한 10월경에 알려졌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 1년도 훨씬 더 지난 그 기간 동안에 특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바로 어제와 같은 그런 식의 사과를 했었더라면 저는 진작에 해결됐을 문제다라고 보는데 이 일을 이렇게까지 키운 건 그 누구도 아닌 한동훈 전 대표 본인 스스로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얘기들이 사실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퇴행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문제, 당원 게시판 문제하고 맞물리면서 이것이 어떤 이 효과적으로 당에 전달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일찍 얘기를 했었더라면 뭔가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단 이미 뭐 물은 엎질러졌고 제명됐고 토크 콘서트라고 이제 장외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나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모두의 관심은 어제 토크 콘서트에서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뭘 할지 콘서트에서 얘기를 할 것이냐였었죠. 무소속으로 나간대? 안 나간대? 나가면 어디 나간대? 뭐 이런 게 지금 다 궁금했었는데 그 얘기는 없었고 다만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 얘기는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선거는 결과 책임이니 바로 수용하고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지고 나서 지도부 사퇴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정당사에서 누구도 고민해보지 않은 희한한 고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계엄, 옹호, 윤호개인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주류가 아닌 양 끝에 있는 것은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중심 세력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퇴행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는 이거죠. 최근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지방선거 지고 나서 지도부가 그러니까 이른바 장동혁 지도부가 사퇴 안 하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냐라는 누구도 해보지 않은 희한한 고민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나온다.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게 김상일 위원님 사실 이 한동훈 전 대표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길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 뒤에 지도부가 바뀌게 되면 그때 뭐 전당대회 뭐 나오고 이런 얘기도 사실 있긴 있었거든요. 그게 한동훈 전 대표든 친한계 누구이든지 간에 이해가 있었는데 아예 지도부가 안 내려갈 수도 있어라는 얘기도 지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가능성은? 저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는요. 전면에 서지 않으면 네. 제가 볼 때는 쇠퇴하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전면에 설 필요가 있다. 만약에 지금 상황이 틀렸다면 틀렸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비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비겁함이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존재 그리고 가치 이런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뭐 저는 지방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네.
만약에 하지 않는다라면 그런 비난을 받을 거예요. 아, 못 되기를 바라다가 못 되니까 내가 그것을 기반으로 나오려고 하는구나. 이런 또 비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 어떤 형태로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지금이 타이밍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야기할 타이밍은 저도 아닌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빌드업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최대한 서사를 만들어내고 그 서사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올라온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나올 것 같지만 그 말하는 시기는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뒤에 어느 정도 빌드업이 다 된 상황에서 상황이 정리가 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지방선거에는 나와야 되고 나올 것도 같고 그런데 다만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좀 나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지금 이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죠. 거기 한 컷에 뭐라고 올렸느냐.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선 해낼 수 없습니다.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함께 만드시죠.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근데 김광선 변호사님, 행동하는 다수가 역전승을 하려면 다들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뭘로 역전승을 할 것이냐,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죠.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당권파랄지 이런 게 사실 윤어게인이랄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상당히 많은 당원들이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찍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의힘을 바꿔야 하는 거고 어제 그 토크 콘서트에서 얘기했잖아요. 뭔가 극단적인 세력이 당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을 하자는 거고 거기에 제가 앞장서겠다는 취지예요. 네. 그래서 뭘로 앞장서냐는 거죠. 그럼 이제 저도 이제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이제 선거와 관련된 거에서 어떻게든 자기의 어떤 유상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 리더로서 자리매김 돼야 하는데 지금 뭐 지방선거, 보궐선거 중에서 이제 대구냐, 부산으로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보궐선거 어느 지역에서는 나와서 사실은 민주당과 어떤 대결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장도연과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꺾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은 장도연이 아닌 한동훈의 편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것은 이제 어제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할 단계도 아니지만 네. 일단 우리가 행동을 해서 뭐 어제로 역전승이 됐다고 하는데 좀 더 이제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뭐 암시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